여러분, 요즘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미뤄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나을까? 이렇게 세 가지 말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집을 살 만큼 샀다. 집을 살 만큼 샀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집을 살 만큼 샀다. 무슨 얘기냐? 작년에 전체 주택 거래량이 128만 건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연평균 87만 건에 비하면 50%가량 급증했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예요. 엄청난 거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살 만큼 산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은 50%가량이 더 늘어나고 금액으로도 500조가량이 들어갔다고 하니 이거 살 만큼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가격이 너무 높다 하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 중간주택 가격이 말입니다. 중간주택 가격이 우리 중간소득에 대비하면 15.6배예요. 2008년 이후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15.6배라는 건 중간 월급을 받아서 중간소득을 내서 중간주택을 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은 주택을 샀으니 이제는 주택 수요가 끝나고 가격도 너무 올라가서 살 수 있는 돈도 없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금이 엄청납니다. 6월 달에 되면요, 과연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남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재산세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2주택자에게도 가산세, 3주택자에도 가산세. 그러면 적어도 3주택자는 6% 이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6%. 공시지가의 6%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예,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패닉 바잉은 스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거 내놓는 게 주로 어쨌든 공급 중심입니다.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중심이 나왔다. 그것도 서울시 구청장들을 다 모아놓고 서울시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주도라고 하더라도 요소에 작은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쭉쭉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의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재개발이라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재개발을 못해서 계속 어려운 삶을 유지해가는 곳들도 많거든요. 이 소규모 정비사업 말입니다. 아마도 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옛날에 빌라가 마구마구 지어지는 것처럼 아파트 한 동짜리 두 동짜리가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급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야,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택 소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지금 지난 1월에 아파트 매매나 전세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요. 지난 12월에 전국 전세가 꺾였죠. 1.10으로. 그 다음에 전국 매매도 꺾였습니다. 1.11로. 물론 이 1.11, 1.10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다. 게다가 서울 전세도 0.74로 꺾였고요. 서울 매매는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0.4예요. 0.4. 뭔가 흐름의 어떤 변동, 고민의 어떤 계곡, 고민의 계곡에 지금 도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부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예요. 지난주. 물론 다 높습니다. 적지 않게 높아요. 수도권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월 8일에 0.33이면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전국도 0.27이면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도 0.11, 특히 강남 4구가 0.12라는 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서울은 0.09, 1%에 좀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뭔가 추세적으로 지금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변창흠표 이 역세권 공공개발이라는 게 물론 서울 쪽방촌 같은 경우 협의가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공급이라는 단어예요. 공급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빨리 이렇게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3, 4년은 넘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그만큼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택 올해 공급량을 봤을 때는 주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2020년에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주택 8만 1,406가구였는데 2021년 올해는 6만 8천 가구예요. 많이 줄었죠.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7만 1,079가구에서 42만 4천 가구로 공급 물량이 줄었어요. 분명히 줄었어요. 공급 물량이 준다,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수요는 똑같을 때 그럽니다. 근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요, 이 설 이후에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의 늪에 빠진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리 가지 말고 분양주택으로 가자. 분양은 받기만 하면 로또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점점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분양주택에는 정부가 한 30%는 추첨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1순위만 되면 주택 청약을 적게 오래 안 들어 있더라도 추첨을 받아서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 물량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전세 물량이 아무래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하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전세 물량이 결국은 나 전세 안 살래 그러면서 집을 사는 그런 사태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좀 큰 변수긴 해요. 변수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올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둔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미 말들이 나오고 있고 뭔가 추세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